네, 반갑습니다. 수능 국어 가르치고 있는 김주열입니다. 지난번에 10월 달에 설명회 들으신 분 계시면 한번 손을 좀 들어봐 주실까요? 그 내용은 좀 이따가 좀 빠르게 하고 오늘은 수능 끝나고 한 첫 설명회니까 이번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보여준 영상은 아직은 올해 수능은 가채점밖에 안 했기 때문에 작년에 수능 봤던 제 제자 이고 전과목 만점을 받던 친구입니다. 제가 잘 가르친 것보다는 워낙에 똑똑한 친구였고 제가 그래도 좀 자랑할 수 있는 건 1주차부터 마지막 종강 때까지 다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고맙죠. 이렇게 좀 길게 준비를 했는데 이걸 다 하면 좀 지겨우실 것 같아가지고 시간도 없고요. 1번, 2번, 3번을 좀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 브로셔나 인쇄한 거에 적으셔도 되는데 안 적어도 될 만큼 제가 충분히 다 썼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학년도 수능 국어 분석입니다. 여러 언론이나 주변 친구분들을 통해서 국어가 되게 어렵다는 건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올해도 이제 재작년에 이어가지고 국어가 불러 나왔고요. 아마 올해 입시의 키는 수학도 수학이겠지만 국어가 아마 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 1컷입니다. 성적표가 나와야 되겠지만 언어와 매체는 1컷 86점, 화법과 작문은 90점 내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엄매의 기준으로는 한 6문제 틀려도 1등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 한두 개 한다고 망하는 시험이 아니긴 한데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긴 하죠. 문제는 이번 국어가 왜 불국어였냐, 단순히 어렵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개인적인 불만인데 6월, 9월 모평은 좀 쉬웠어요. 구모는 좀 어렵긴 했지만 수능보다는 쉬웠어요. 근데 문제는 좀 어려웠던 9월 모평도 독서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독서는 비문학이에요. 근데 수능은 비문학 세 지문이 다 어려웠어요. 6월, 9월은 세 지문, 6지문 다 쉬웠습니다. 근데 갑자기 수능 때 세 지문 다 어려우니까 학생들이 많이 당황하겠죠. 이럴 거면 모평은 왜 본 것인가에 대한 불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애들이 많이 어려워했다. 첫 번째고요. 문학의 경우에는 대체로 평이했다고 봐야 되고요. 문학답게 군데군데 한두 문제가 좀 까다로웠다가 문학의 특징. 그다음 화법과 작문은 상대적으로 풀만 했는데 언어와 매체는 5문제, 특히 문법 5문제 중에서 3문제가 전체 정답률 베스트 5 안에 들 만큼 문법이 상당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게 올해 수능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어머님들이 이 수능 결과를 가지고 아버님들 죄송합니다. 아버님들까지 이 수능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하시고 싶으세요? 요거죠. 독서가 변별력의 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제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다른 설명회 가실 기회가 있으면 대부분의 국어 설명회는 이걸 매우 강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건 자유인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독서가 나오면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다고 해서 다 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결과가 나올 리가 없겠죠. 두 번째는 문학이 해결이 안 되면 독서는 더욱더 해결이 안 됩니다.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부족해서 급하게 읽거든요. 그 상태에서 1년간 아무리 잘 배워봤자 시험 때 가면 똑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오늘 설명에는 이번 시험 결과와 좀 의외로 느낄 수 있긴 하겠지만 오히려 문학을 더 강조하는 설명을 할 거고요. 들어보시면 충분히 납득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독서는 중요한데 열심히 가르칠 건데 그걸 강조한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독서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마케팅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긴 하겠지만 저는 그건 거짓말에 가깝다, 신화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자랑을 해볼게요. 일단 유의미한 적중, 그냥 적중이 아니고 유의미한 적중이죠. 정말 유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것도. 대부분 다 적중했다고 하거든요. 내가 강조한 게 나왔다. 누구나 할 수 있죠. 다 중요해. 나왔다. 근데 그런 거 말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적중 포인트를 언제 이야기했는가. 가급적 시험 근처에 이야기하지 의미가 있겠죠. 두 번째, 단순하게 얘들아 올해 수능 고전 시간은 북새곡이 나올 것 같아 정도가 아니고 이왕이면 이런 문제가 나올 테니까 한번 풀어보자. 문제까지 컨셉이 적중하는 게 진정한 적중이라고 봐요. 저는 독서 적중 이야기 잠깐 하면 제가 보이십니까? 수능 이틀 전에 애들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이 9개의 독서 지문을 한번 읽어보고 시험을 쳐라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 중에 2개가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이 법 해석. 근데 어머님들 수특수 안에 있는 독서 지문은 수백 개예요. 수백 개의 지문 중에 9개를 추렸고 그 9개 중에 법 해석. 이게 올해 수능에 연계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독서의 첫 지문이었거든요. 처음에 내가 딱 아는 게 나오니까 편하게 시험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문학 연계 세 작품 다 적중은 당연한 거고 제가 수능 2주 전 거의 마지막 강의에서 북새곡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위에가 강의 자료고요. 밑에가 수능 문제예요. 여기 밑줄 친 다음에 이렇게 문제를 냈고 수능에도 리을이지만 똑같은 걸 밑줄 그은 거예요. 속깁다를 이제 수능은 한자로 쓴 겁니다.
그 선택지 4번 이렇게 나왔어요. 딱 보시면 내용은 달라 보입니다만 이 포인트가 뭐냐면 이 속 깊다는 말이 겉보기에는 야 너 속 깊다로 보이지만 이 비꼬는 거예요. 욕하는 거라서 그 포인트를 제가 낸 거거든요. 그 포인트가 똑같이 수능에 나왔습니다. 이게 문학의 마지막 세트의 문제였기 때문에 역시 시간이 부족해서 허덕였던 친구들이 마지막에 배웠던 거다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거죠. 백날 제 말보다는 학생들이 후기를 몇 개 가볼게요. 문학은 고전시가 연계랑 마지막 주에 자료 주면서 강조하신 수군가 범 내려왔다. 수군가가 시험 전날 읽은 게 그대로 나와서 진짜 빠르고 쉽게 풀었다. 좀 깁니다만 학생이 저에 대한 애정이 너무 잘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민망해요 저도. 일단 수능은 독서 보기 문제 2개 틀렸더니 94점이 되었다. 100분이 99겠죠. 잘 본 거예요. 알려주신 대로 차분히 푸니까 평소 나오던 점수 그대로 나왔습니다. 고3 기간 동안 가장 제 실력을 눈에 띄게 상승시켜주신 너무너무 감사한 은인이십니다. 민망하네요. 선생님 아니었다면 1등급도 간당간당할 것 같은데 남들은 사설이니 엔지니 하면서 이것저것 풀 때 평가만 꾸준히 본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보세요. 문학은 이제 선택지만 보고도 답이 보이는 경지. 그리고 수능 보는데 법 해석이 나와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문학 연계도 중요하게 말씀하신 분들이 다 출제가 되어서 보자마자 막 답이 다 보이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침에 할 수 있다 3번 외치고 갔습니다. 좀 쪽팔리긴 했는데 도움이 되었을지도. 이게 뭐냐면 제가 마지막에 시험날 긴장되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3번 외치라고 했거든요. 남학생이니까 이게 좀 창피했나 봐요. 하지만 열심히 했다. 지울까 말까 고민하다가 남학생 사랑합니다. 모르겠어요. 해마다 항상 남학생들이 저를 자꾸 사랑합니다 뭐 좋은 거죠. 뭐. 또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거 진짜 대박이었던 게 문학 마지막 지문 풀 때 시간이 딱 맞아가지고 아슬아슬했는데 기영,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딱 리을 보자마자 이건 답이다. 정말로 고전시가 파이널 제 강의 발문이 있던 게 똑같이 나와가지고 바로 답을 골랐습니다. 적중에 대한 이야기는 참고하시고요. 이게 시험의 본질은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이제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거 왜 독서보다 문학을 더 강조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학생들이 올해 후기부터 좀 봐보시면은 93점 잘 봤죠? 쌤 덕분에 6월, 9월 수능 3번의 모든 시험에서 문학은 안 틀렸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문학 수업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보기에 집착하는 습관도 버리고 확실히 자신감도 생겼다. 좀 더 가볼게요. 또 좀 길지만 몇 군데만 좀 읽어볼게요. 예상보다 어려웠지만 89점이 나왔습니다. 문학은 항상 두 개의 선지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틀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마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도 아주 많을 거예요. 마지막 기간에 선지 골라내는 연습을 집중해서 한 덕분에 오답률도 크게 줄고 시간도 단축되었어요. 아까 했던 적중 이야기인데 이번에 시간이 부족해서 고전 소설을 못 읽고 작품만이 못 읽고 문제만 선택지만 보고 풀었는데 문학은 여기에서 총 4문제 중에 내용을 한 문제만 틀려서 2점만 깎였대요. 대단하죠 그렇죠? 제가 아니고 이 학생이요. 또 보면 마음이 좀 힘들 때 내가 더 될까? 이런 고민의 시기에 제가 적어뒀던 그런 내용들이 학생들의 심리, 멘탈에도 크게 도움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도 보시면 처음에 너무 안 읽혀서 당황했는데 해주신 말씀들이 떠올라가지고 다시 마음 가다듬고 풀었더니 점수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말고도 특히 문학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거는 여기 다 적을 수 없을 만큼 1급부터 2등급, 3등급까지 문학을 잘 봤다, 문학이 너무 도움됐다 너무너무 많은데 다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분량 상황 요것만 이야기를 하고요. 다시 뒤로 가서 올해 수능 말고 좀 일반적인 이야기, 제가 강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10분 정도만 더 해볼게요. 지난번에 들으셨던 분들은 같은 이야기니까요. 안 들으시고 다른 거 하셔도 기분은 조금 불편하긴 하겠지만 괜찮습니다. 들었던 걸 또 들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 수능 국어 뭐가 어려운가? 이건 이제 올해 수능만 해당하지 않고 일반적인 학생들, 지금 예비 고3인 친구들, 자녀분들의 국어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막막하고 뭔가 막연하고 애매한 과목이죠.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가지는 공통점은 시간이 부족하다. 마지막 지문을 거의 날린다. 정말 많아요. 한 60%, 한 70% 정도. 문학은 늘 뭔가 애매하고 두 개 중에 찍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둘 중에 찍으면 산술적으로 절반을 맞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꼭 내가 쓰는 틀려요, 그렇죠? 정답률이 20%안 나옵니다. 내가 왜 찍어도 반이 안 나올까? 고민. 독서는 늘 어렵고 특히 추상적인 철학 지문, 어려운 과학 지문은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학생들의 고민사항입니다. 그러면 저 해결책은 뭐냐? 자, 독서가 더 어렵고 문학은 독서보다는 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일단 문학이 안정이 되면 기본을 깔고 가죠. 문학을 다 맞으면 일단 기본을 깔고 가죠. 그 바탕 위에서 독서까지 더 잘 맞으면 2등급, 1등급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어려운 독서 지문을 잘 풀려면은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내가 아무리 글을 잘 읽어도 시간이 없으면 저도 잘 못 풀거든요. 그럼 저는 학생들에게 문학을 안정화시키는 동시에 문학을 빨리 풀게 만들어가지고 독서에 시간 투자해서 배운 대로 잘 풀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어떻게요? 오늘은 판서 없이 하겠습니다. 자, 독서는 지문이 어렵긴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죠. 정확히 이해해서 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강의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 평가원 출제를 이해할 수 있긴 하지만 강의를 암만 많이 들어도 실력이 빵 늘지 않아요. 강사가 해줄 수 있는 게 50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솔직했나요? 이건 사실입니다. 강사가 100을 만들어준다? 불가능해요. 50까지는 제가 도와주고 나머지 50은 꾸준히 읽고 풀면서 깨우쳐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문학은, 언어는, 문법은 강사인 제가 90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유는요? 독서는 어려운 지문이 나오지만 글만 정확히 이해하면 답이 다 보여요. 근데 문학은 작품을 이해한다는 것부터가 일단 모호하죠. 내가 어떤 시를 이해한다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나요? I don't know. 알 수가 없죠. 영어 죄송합니다. 국어인데. 알 수가 없어요. 문학을 전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원래 문학이라는 건 애매함, 또 다양한 해석 이런 것들이 문학의 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매한 걸 가지고 수능 문제를 내야 돼요. 근데 수능 문제는 그 어떤 이의제기도 받아줄 수 없는 명확한 문제를 내야 되겠죠. 저를 포함한 출제자의 고민은 이 애매한 텍스트를 가지고 어떠한 이의제기 여지가 없이 명확하게 내는 건 무엇일까를 연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어떤 규칙과 패턴이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평가원 기출문제 원칙가 쌓여 있습니다. 저는 그걸 강의합니다. 물론 저는 문학을 너무 사랑하는 국문과 출신이지만 제가 강의에서 가르치는 건 문학에 대한 그런 이야기 거의 하지 않고요. 지금 이야기했던 30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문학은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렇게 푸는 거야를 가르칠 거라고요. 이건 이제 올해 후기 말고 작년 후기들이거든요. 수능 이제 끝나고 해준 이야기들 보시면 요거 강조한 것들 보시면 하나만 읽어볼까요? 문학 연습을 쌤 말씀대로 하니까 진짜 너무 잘 풀렸습니다. 문학은 하나도 안 틀렸습니다. 문학 읽을 때 이게 출제 포인트다 생각하고 표시하고 읽었던 게 다 정답이어서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풀었습니다. 여기는 1, 2, 3등급이 섞여 있거든요. 문학은 3등급, 4등급 친구들도 누구나 잘 알 수 있어요. 누구나 배우기만 하면. 근데 그걸 바탕으로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독서를 해내면 이제 1등급 100점을 가는 거예요. 독서는 뭐가 중요하냐? 글의 구조에 대한 파악, 접속, 사실 다 의미 없고요. 평가원이 문제를 잘 내는 건 아주 근본적인 독해력을 평가합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푸는 고1, 고2 모의고사는 그 국어쌤들이 내거든요. 그 국어쌤들이 경제지문을 내는 거예요. 국어쌤들이 생명지문을 내는 거예요. 열심히 내겠지만 전문적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 문제를 풀 때 글이 정확히 이해가 안 되어도 왔다 갔다 하면 풀리게 되었어요. 수능은 전공자가 내죠. 경제학과 교수님이 경제를 내고요. 생명 전공자가 생명 문제를 냅니다. 당연히 이렇게 풀리는 문제를 내지 않죠. 이걸 정확히 이해했을 때 판단하는 문제를 내겠죠. 지문에 없던 말이 나옵니다. 없는 말이지만 정확히 이해한 친구라면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게 나온다고요. 그럼 뭐가 중요하다고요? 근본적인 독해력 플러스 시간이요. 시간. 아무리 강조해도 계속 강조할 거예요. 아무리 이게 잘 돼 있더라도 시간이 없으면 못 푼다니까요. 그러니까 순서가 문학을 먼저 확실하게 잡자. 그 다음에 독서까지 다지. 그러면 2등급, 1등급 100점. 최소한 문학만 잘 잡아도 2등급은 확보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으로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사고의 교정이란 건 뭐냐면 제가 강의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에요. 지루하시고 힘드실 때가 되었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극적인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조금 놀라시는 듯한 리액션을 보여주시면 실제로 잠이 좀 깨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어머님들 반응이 참 감사해요. 학생들은 이렇게 제가 구걸해도 잘 안 해줘요. 나는 네가 지난 시험에서 찍은 번호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건 이런 거예요. 아주 기본적이고 당연한 걸 잘 설명하는 건 제 역할이 아니죠. 해설지를 보면 돼요. 제가 적어주면 됩니다. 이 귀한 강의 시간에는 어려운 문제, 헷갈리는 문제를 주로 할 건데 정답 선택지 말고 오답인데 애들이 많이 고르는 게 있어요. 흔히 말하는 매력적인 오답. 근데 그거는 평가원이 전형적으로 오답을 설계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말은 학생들이 전형적으로 빠져드는 생각의 오류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딱딱 낚으면 애들이 낚여가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툭툭 틀리면 점수가 늘지 않겠죠. 그거는 해설지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강의에서 최대한 매력적인 오답의 설계 방식과 네가 지금 실수한 사고의 오류를 결합해가지고 이 틀렸던 문제를 맞게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14년 강의했거든요. 강의해보면은 애들은 이런 거 딱 설명할 때 가장 눈을 반짝여요. 그러니까 뻔한 이야기하면 지겹잖아요. 뭐 다 아는 건데. 근데 자기가 틀린 문제인데 강사가 그 틀린 선택지를 설명을 해요. 근데 저 사람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가 범했던 오류가 정확히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원의 의도를 이야기해주면 학생들은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하는구나 싶어서 집중하게 되고 수업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면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죠. 관리 당연히 중요한데요. 여기 적혀 있는 게 말고 가장 중요한 관리 중에 하나는 내년도에는 제가 조교들을 일체 편집 업무 같은 거 시키지 않고 학생들의 숙제 관리만 시킬 거예요. 피드백 열심히 쓰게 하고 숙제 안 된 친구 있으면 좀 혼도 내고, 그래도 안 되면 저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제 수업을 듣는 친구는 반드시 제가 주는 숙제는 다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죠. 제가 충분히 시간을 쓴 것 같아가지고 제 자랑들인데 이미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만 딱 읽어보면은 이 친구도 보세요. 정말 이번 연도 개강 때부터 종강까지 수업을 들었는데 많은 질문에도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평가원 분석도 완벽히 해주셔서 덕분에 저한테 너무나 어려웠던 국어에 대한 감각을 많이 끼워주셨던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를 보면 3등급도 힘들었던 제가 실력이 느는 것이 정말 눈에 보여서 신기했습니다. 이 친구는 3등급 힘들었는데 1등급 컷 안쪽에 안착한 친구입니다. 물론 모든 학생이 다 대박을 내는 건 아니긴 하죠. 그러나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대박은 노력 플러스 운이에요. 근데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거는 노력한 만큼은 나오겠다. 그래서 최소한 2등급은 맞게 만들겠다가 강의 모토이고, 올해도 2등급, 3등급 받던 친구가 2등급 받은 케이스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앞에서 했던 그런 문학에 집중하고 시간 확보하는 전략을 통해서 누구나 다 도달 가능한 목표입니다. 그만할게요. 했던 이야기니까 이건 제가 재수종합학원에 강의할 때 받았던 성적표입니다. 전체 1등 했어요. 이거는 익명의 주관식 항목입니다. 누가 쓴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건 제가 장난친 거고요. 이 보세요. 수업 준비를 항상 열심히 해오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재밌게 수업해 주시려고 해서 좋아요. 제일 좋은 수업이네요. 라든가 수업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해서 감동을 받을 정도입니다. 이런 것도 보면은 학생들은 확실히 프로이기 때문에 준비가 되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실제 굉장히 성실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열심히 컨텐츠를 더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만족할 만한 것들을 만들려고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제 설명에는 끝이 났고요. 수업 시간은 2타임을 해요. 선택하면 되고요. 하나가 목요일 저녁이고 하나가 일요일 저녁입니다. 목요일 저녁반이 하나 있고 일요일 저녁반이 있어요. 목요일 저녁반은 모두가 다 입반 가능한 반이고요. 일요일 저녁반은 고1, 고2 때 모의고사 성적표에서 한 번이라도 2등급 이상이 나온 성적표를 제출한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그러니까 학생들 상위권 친구들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조금 더 밀도 있게 수업을 하는 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설명이 좀 도움이 되었길 당연히 바라고요. 꼭 제 강의가 아니어도 항상 문학이 일단 안정돼야 독서 해결된다라는 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도에는 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